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강의를 찍다가 엔진을 냈는데 지금 다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동영상 강의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동영상 강의 여러분 볼 때는 교수가 강의 저렇게밖에 못하나 시덥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찍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은 크게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최근에 발전된 현대 리더십 이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리더십에 대한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리더가 있다, 그죠? 리더가 있다. 리더십은 이 리더 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되죠. 리더가 관리하는 아니 같이 일하는 통제하는 이 구성은 팔로우라고 얘기한다. 추종자 있다. 추종자. 이들 따르는 사람. 흔히 우리 부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추종자 있다. 추종자. 그죠? 자, 과거의 초창기의 리더십 이론들은 이 리더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리더, 그죠? 리더 그 자체. 이게 이 특성 이론입니다. 리더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이 이게 이제 특성 이론이다. 특성 이론은 리더에 초점을 맞춰요. 자, 그 다음에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가 있다. 그죠? 관계가 있다. 추종자, 팔로우.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행동이 있다. 행동.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 추종자와 관련한 행동이 되겠죠.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행동 이론이다. 그죠? 행동 이론이다. 이 행동 이론은 1950년대, 1960년대 미국 중심으로 발전해 온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와 추종자와의 관계 초창기에는 리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리더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 아니면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훌륭한 리더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도 훌륭한 리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팔로우, 부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바라보게 됐다. 그게 행동이론인데, 자, 그러면 리더와 추종자 말고는 딴 요소 없겠어요? 있겠죠, 여러분. 그죠? 뭡니까? 상황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나 여건, 환경 이런 게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장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그런 자녀들이 이 추종자들이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대단히 좋고 그 원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실직해서 가정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는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버지의 그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돈 안 벌어다 주면 어떻습니까?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 존경하고 그래도 아이고 아버지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집에 쉬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죠. 안 하고 왜? 돈도 못 벌어오면서 큰 소리 쳐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상황이라는 요소가 있다. 상황 그죠? 자, 그러면 리더와 추종자 보자, 그죠? 내가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인데 내 밑에 일하는 작업 노동자들 20명 있다. 20명. 건설회사 노동자들이 각자가 대단히
똑똑하고 자기 일에 전문성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일일이 앞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다 저렇게 시킬 필요가 없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게 될 테니까. 잘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 뭐 우즈베키스탄에 온 노동자 뭐 해서 각양각색 사람들이 서로 어느 소통도 안 되고 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일을 주고 체크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추종자의 전문성이나 지능에 따라서 리더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그죠? 상황 요소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는 것이 무슨 이론이겠습니까? 상황 이론이다. 그죠? 상황 이론. 상황.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금방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상황 이론은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씩 이제 이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이론은 1940년대부터 50년대에 초창기에 발전한 이론입니다. 리더십 이론, 이 특성 이론이다. 자, 특성 이론. 영어로는 트레이트 theory예요. 트레이트. 여러분 트레이트 기억나세요? 과거에 성격 설명할 때 여러분 트레이트라는 용어 나왔을 텐데 특성, 특질, 자질 얘기한다고요. 자질이라고 한다. 자질. 특성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역대 훌륭한 위인들 중에 누가 제일 떠오르나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자, 여러분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신라의 삼국 통일한 김유신, 뭐 얼지문덕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 훌륭한 장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인이라고 부르죠. 위인. 역사를 빛낸 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reat man이라고 합니다. Great man. Great, 그죠? Great man. 자,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을 Great man theory라고도 부릅니다. 위인 이론이다.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위인전 읽으라 뭐 그런 말씀했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이 플라타코 영웅경도 있고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 지금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더라도 제가 말하면 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 돼. 세계 역사를 바꾼 위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이런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뭘 갖고 있습니까? 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 위인들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자질들이 있다. 자질, 그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장영실 같은 이런 아주 천민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발탁해서 이 벼슬을 주고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포용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또 열심히 공부했던 이런 뭡니까? 지적 능력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뭡니까? 결단력, 냉정함. 예? 난중일기나 이런 데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어떻습니까? 병사들. 그 전쟁은 두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탈영병들, 도망가는 병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망가는 병사들을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병사들 다 도망간단 말이야. 전쟁 났는데 적진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눈물을 머금고 이 군율을 어긴 사람들은 처형한다. 처형, 그죠? 처형한다는 이런 냉정하고 이 뭡니까? 아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아주 내적으로는 강한 외유 내강의 이런 강인한 정신을 가진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다음 또 나폴레옹 같은 이런 사람들, 그다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마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돌아가신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대통령들까지 점심을 먹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점심 먹는 기회를 준다 하면 여러분 누구와 같이 먹고 싶습니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같이 점심을 먹고 싶을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의 이 훌륭한 리더들의 특성을 밝혀내려고, 특성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게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훌륭한 리더의 특성들을 6가지로 큰 덩어리를 나누고, 그리고 육체적 특성, 자, 특성 이론 중에서 특성과 자질을 이 육체적 특성, 그 다음 성격 특성, 성격, 세 번째는 지능 되죠? 인텔리전스, 지능. 그다음 사회적 배경, 과업 특성, 사회적 특성. 여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서 구체적인 특성들, 육체적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연령이 있겠죠. 연령, 그죠? 나이 3살짜리가 리더 되는 경우 잘 없죠, 여러분, 그죠? 일정한 정도 나이, 우리나라 대통령 출연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나이 제한. 뭐 10대가 대통령 되거나 하는 불가능, 그죠? 자, 연령, 신장, 용모 같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체중, 용모 이런 것들이 육체적 특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장군감 그런 말 하죠. 장군감, 그죠? 장군감 한다.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런 사람, 여러분 장비처럼, 그죠? 장비 같은 이런 사람 볼 수 있듯이죠. 자, 육체적 특성. 육체적 특성은 특별한 경우에 이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아주 육체적인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에 이 육체적 특성이 또 대단히 그 리더로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성격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독립성, 자신감, 지배성, 공격성 같은 이 자신감, 독립성, 지배성, 공격성 같은 이런 것들이 성격 특성이죠. 성격. 자, 성격 빅5 성격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그죠? 빅5 성격 특성이 있다, 그죠? 빅5 성격. 그건 또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지능이 있다, 지능, 그죠? 판단력, 결단성,
표현 능력, 결단성, 판단력, 표현 능력 같은 겁니다. 그럼 사회적 배경, 여러분 흔히 말하는 뭐 금수저, 무수저, 흙수저 같은 이런 사회적 배경이겠죠. 교육 수준, 출신, 예? 이런 거죠. 출신지 신분 같은 거. 그다음 과학특능, 성취욕구, 책임감, 성취욕구, 책임감.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A라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남에겐 치고 못 사는 사람이다. 뭔가 애살 있게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이 대학 때 장학생 되고 뭐 학점 잘 받는다고 사회에 나와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취욕구 다 차이 나는 거죠. 차이 난다. 그다음 책임감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친구는 딱 맡기면 뭐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다 일을 축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체크해 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특성은 관리 능력. 관리 능력 같은 이런 것도 있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청렴성, 대응하는 기술, 협동성. 그중에 이런 특성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신감, 결단성, 그 다음 성취욕구, 책임감, 관리 능력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요소들이 이 리더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자, 자신감 있어야 된다. 결단성. 이걸 뭐라죠? 칼을 뺏으면 물어도 잘라야 된다. 결단 탁 자르는 거죠. 결단한다. 결단. 그 다음 성취욕구. 뭔가 이 남들보다 더 잘하려는 욕구. 그 다음 책임감. 그죠? 그 다음 관리 능력. 일을 조직하고 사람에게 나누고 그걸 체크하고 하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이 리더의 특성 중에 이 정서지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능 중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IQ를 하는 이 지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정서지능이 중요하다. 정서노동 설명할 때 여러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서지능 그죠? 정서지능. 자,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정서를 활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이 지능을 가져요. 정서지능이 높은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들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이 훨씬 더 변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리더가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는 부하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배려하게 되고 부하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낸다. 리더가 그러니까 부하의 정서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부하들의 이 충성심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그 손자 오기 열전에 손자 연구에 보면 손자 오기 열전에 오기 장군 얘기가 나오죠. 오기 장군. 중국 전국 시대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서 병사들이 늘 이 동원되어서 전쟁에 죽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을 받거나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집에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고 포로돼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대단히 위험한 거 전쟁이. 그래서 오기 장군의 그 아들 이 오기 장군 밑에 이제 그 부하로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종교에 걸려서 이 치료를 받고 그런 와중에 오기 장군 이 아들의 종기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 줬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전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다.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울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 왜 뭡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우느냐니까 내 남편도 옛날에 오기장군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기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었다. 내 아들도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오기장군은 어떻습니까?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 그 가까운 그 사람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준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안 되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이걸 빨아내라 하면 빨아냅니까? 더럽다고 당장 침 뱉을 텐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정서지능이 높음으로 해서 부하들로부터 뭔가 이 충성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 특성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감, 결단성, 성취욕을 갖고 있다. 그럼 나도 훌륭한 리더가 되겠네. 저절로 훌륭한 리더 됩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 특성 이론이 대단히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다. 이런 특성 이외에도 리더십의 효과에 작용하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특성 이론이 아닌 다른 리더십 이론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두 번째 행동 이론이 됐다. 행동 됐다. 자, 리더십 행동 이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이론. 자, 두 번째 등장한 이론이 리더십 행동 이론이죠. 행동 이론. 비헤비어럴 시어리죠. 행동 이론이다. 행동 이론은 리더의 행동. 리더가 부하들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동, 그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을 우리가 리더가 하는 행동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더십 스타일이다. 리더십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그 학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분이 만났던 동아리에 이 지도 교수님들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대단히 독재적인 사람이다. 독재적인 사람.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완전 자유방임형 리더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자, 행동 이론과 상황 이론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13주차 2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직 경영과 리더십 13주차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